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음악에서 다이나믹 컨트롤이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다이나믹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이제 믹싱을 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음악 자체에서의 다이나믹은 엔지니어가 손댈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기승전결을 처음에 코러스가 처음에 인트로를 코러스로 해서 따다다다당 때리고 쫙 이렇게 아웃하고 1절이 나가고 이렇게 계속 빌드업 하면서 이제 코러스가 한 번 나가고 간주가 나가고 다시 코러스가 나가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때리고 뒤에 아우트로로 해서 이렇게 끝낼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만 이제 실제 음악을 만드는 작곡하고 편곡하고 이제 프로듀싱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의 음악적으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다이나믹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승전결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떤 그 볼륨의 크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는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편성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구성하게 만드느냐, 어떤 사운드를 나가게끔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리듬들도 더 다이나믹해질 거고, 거기에 스트링도 들어가고 브라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퍼커션부터 팀파니 롤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코러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때려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는 단순하게 이해해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음압이 올라간다라고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클라이막스라는 부분에서 믹스가 흐트러지는 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처음에 피아노 하나 나올 때나 아니면 거기에 보컬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단순해진 그 믹스에서는 그렇게 못 느끼는 그 이 망가진 믹스, 그 흐트러지고 잘 그렇게 듣기 좀 어려운 불편한 그런 믹스들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편성이 더 커지면서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유명 앨범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델의 헬로 이런 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잔잔하게 나올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클라이막스로 가서 그러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듣기 좀 너무 피곤한 그냥 블렌딩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블렌딩이라는 부분은 되려 완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완벽하다라는 것이 실제 어떻게 믹스가 만들어지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좋은 믹스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음악이 들리게끔 하는 믹스. 엔지니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엔지니어가 만진 티가 안 나야 되는 믹스. 그 다음에 실제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운드도 껴 있었네, 이런 음악적인 라인도 있었네 하는 것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맛대로 골라서 이 맛볼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믹스 안에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엔지니어가 들으라고 이 킥소리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걸 내가 컴프레서 레이쇼 어떻게 잘해가지고 뒤에 서스테인 부분까지 잘 만들어서 딱 뎁스가 있고 이 질감을 그게 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의 부분으로 레고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게 실제 레고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안 보여야 되는 것 같이. 물론 그 부분이 보이는 뒷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림에 딱 들어가서 이게 거기에 맞는 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좋은 믹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궁극적으로는 음악에서 다이나믹 컨트롤을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엔지니어의 시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헤드룸 안에는 피아노 하나만 나오는 인트로건 뒤에 플로케스트라에 때려대고 드럼 필 나오고 일렉트릭 기타 디스토션이 들어가고 꽉꽉 채워져 있는 것은 간에 동일한 헤드룸 가운데에서 동일한 우리가 이제 18dB FS라고 말하는 그 디지털에서의 헤드룸이건
요즘에 많이 말하는 라우드니스 유닛, 그래서 이제 LUFS라고 말하는 그 14 LUFS라고 말하는 그 일단 기준점 위에 그 공간에서의 그 들어가는 부분이건 간에 동일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는 잘 안 들려가지고 볼륨 키워야 되고 뒤에 코러스 들어가면 막 줄여야 되고 그런 일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그냥 처음부터 거기 뭐 내가 운전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음악을 듣건 간에 전혀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안 하는 상태에서 실제 그 음악이 잘 들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엔지니어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소리가 막 커졌을 때, 그래서 이제 버스 컴프를 걸어놓고 뒤에 막 오케스트레이션 막 때려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막 난리가 나는 데를 버스 컴프를 사용해서 좀 내리고 처음에는 버스 컴프가 안 걸리게 해놓고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작업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금방 드러나는 것이 그 뒤에 소리가 막 커졌을 때의 믹스가 그 커졌을 때 듣는 톤에 대한 것이 전체 사운드의 톤이 그렇지 않은 부분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프레서 세팅을 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잡아놨을 때에는 동일한 음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완벽하게 버스 컴프를 진짜 걸어 놓는 거. 그래서 실제로 버스 컴프레서가 걸렸는지를 모르게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엔지니어의 진짜 고수의 실력이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뭐 LA2A처럼 그 크리스 로달지처럼 막 1276이나 뭐 해서 이제 막 파괴적인 막 쫙 하는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컴프레서의 톤 말고 실제 우리가 음색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면서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내면서 다이나믹 컨트롤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 손을 안 댄 것 같이 자연스러운 원음 그대로의 사운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원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싱이 나와야지 그게 실제로 잘 된 이제 믹싱 엔지니어링이니까 그게 톤 프로세싱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음색들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이나믹 컨트롤을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래서 어떤 볼륨이 컸을 때 내리는 그런 단순한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나믹 컨트롤은 실제로는 볼륨 페이더에 의해서 볼륨 이 커브에 의해서 게인 와딩이라고 우리가 이제 믹싱 과정에서 나오는 그 볼륨에 의해서 정리하는 부분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만 돼요. 그게 그 과정 가운데 컴프레서가 인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것을 완벽하게 컴프레서가 걸린 상황에서도 원래 톤들이 음색적인 것들이 안 변할 수 있게 하실 수가 있다면은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게 티가 나니까 컴프레싱 걸린 그래서 볼륨은 내려갔는데 음색도 바뀐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볼륨 페이더를 내리면은 음색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실제 컴프레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이나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볼륨 페이더를 내린 것 같이 그 과정에서 트레이숄드건 레이시오건 어택 타임이건 뭐 릴리즈 타임이건 메이크업 게인이건 그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토너란 체인지가 없이 페이더가 내린 그 상태를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것인데 그거를 컴프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면서 실제 라우드니스 볼륨만 내려가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게 음색적으로 당연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또다시 뭐 EQ를 걸거나 뭘 해서 이제 막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프로세싱 안 된 부분도 바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냥 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답을 뭐 감히 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약간 좀 고급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컴프레서는 기본 톤 프로세싱에서 톤을 쉐이핑하는 킥드럼이건 보컬이건 뭔가에 필수적으로 일단 그 톤의 그 원하는 음색을 골라내는 작업 가운데 중요한 역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 클라이막스에서 막 뭐 난리를 치건 뭘 하건 간에 아니면 처음에 잔잔하게 부르건 간에 일단 음색적인 그
이 외부 영향, 마이크에 의해서는 뭐 어떤 그 톤이 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줄여놓고, 그래서 실제 톤 프로세싱에서 내가 완벽한 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지금 이 음악에서의 다이나믹 컨트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페이더의 움직임으로, 페이더의 움직임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하든지 볼륨을 그래프에 이렇게 잡아 놓던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 블렌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오늘 제 얘기는 초보분들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자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80%가 비구독자더라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80%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빠이.